아,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로 이제 개업을 하신 분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처음 주요 수입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이제 개업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조금만 더 챙기시면은 수입원을 이게 여러 가지 채널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개 수수료가 핵심이 돼야 되고 이제 주가 되어야 되지만 다른 것들이 오히려 이제 비수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것들에서 돈을 더 벌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급하게 조금 몇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어,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다가 자기가 정작 해야 되는 메인인 그 중개를 좀 등한시 하시게 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을 좀 챙기시면 어 우리가 이제 우리 부동산들도 보면은 이제 이사철이 있고 뭐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휴가철이나 겨울 한겨울이나 뭐 이럴 때 비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도 이렇게 많이 좀 재미를 본 부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요 중개 수수료. 당연하죠. 부동산이 이제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인데,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 뭐, 전세나 월세, 그 다음에 뭐, 매매, 뭐, 이런 식으로 중개 수수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개 수수료 요율은 뭐, 네이버 같은 데만 쉽게 찾아봐도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컨설팅 용역 수수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아파트 근처에서 이제 주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저희 상가를 하시는 상가맨들한테는 이 수수료가 훨씬 더 큽니다. 많게는 10배까지도. 그러니까 이걸로 받아버리니까 중개 수수료를 그냥 안 받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뭐 2, 300 나오고 컨설팅 용역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가 한 150, 컨설팅 용역 수수료가 한 500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원래는 그걸 두 개로 둘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용역 수수료, 컨설팅 용역 수수료만 받아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컨설팅 용역 수수료. 쉽게 말하면 권리금에 대한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권리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를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10%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안 주면은 뭐 중개 수수료는 안 주면은 싸움할 수가 있어요. 뭐 소송을 소액 재판으로 넘어간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를 사고 파시는 걸 많이 하시는 장사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시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많지만 뭐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면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일반 과세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10%더 붙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서 발행하시면 되는 거고 당당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혹시나 문제될까봐 이게 우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 용역 뭐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서 한 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고요. 그냥 뭐 이거 뭐 몇 번지에 뭐 사진 한 두어 장 붙이고 현황 이렇고 이러이런 컨디션으로 이렇게 해서 중계를 한다. 그 다음에 뒤에 지도 하나 붙이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역 체결한다. 수수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당당하게 받으시려면은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항상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요. 이거는 컨트롤 이
이 계약을 이끄는 사람이 어떻게 어리버리하게 되면 자기가 어리버리하게 당하는 거고요. 똑똑하게 하면 똑똑하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중개라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컨설팅 뭐 이런 것들도 항목을 잡아놓고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은 다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컨설팅이라는 이 단어를 꼭 넣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뭐 안 넣고 개업하신 분들은 뭐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챙기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혹시 뭐 이게 보시는 분들이 요청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더 길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 수수료보다 이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가 훨씬 크다는 거, 상가 쪽 상가맨들은 이걸로 먹고 산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중개하시는 분들 뭐 상가 어쩌다가 하나 되고 뭐 하겠지만 이런 권리금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받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권리금이 3천이다 그러면 300만 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넌지시 중간중간에 비용을 말씀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상가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MGM인데 분양 대행 수수료입니다. MGM은 무슨 뜻이냐면 Members Get Members라고 회원이 회원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MGM 뭐 이렇게 분양 사무실 같은 데서 부동산을 전화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분양 관련된 글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손님들이 전화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 대행 업체에서 이 부동산은 이런 MGM 쪽으로 해서 조금 열심히 하는구나. 제 블로그를 살펴보고 역으로 전화가 오기도 해요. 그러면 처음 해보는 사람, 많이 해본 사람들 뭐 딱 전화 한 통만 해보면 10초 만에 느낌이 오죠.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와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뭐 이렇게 평당 얼마고 저쩌고 막 전화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뭐 지하철이 있고 호재가 있고 이거 통화해가지고 정보 전달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전화가 오시면은요, 그냥 끊어버리지 마시고 팩스 번호나 이메일을 줄 테니까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이걸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내실 때 명함 하나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화가 1분 안에 끝이 납니다. 그 사람도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나도 그걸 열심히 들으면서 메모해가면서 나중에 기억 안 나는 다시 전화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자료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자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 다 보내줍니다. 보시고 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보내줬고 이 사람이 검토했고 질문까지 하는 거면 이 사람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MGM 수수료는 뭐 오피스텔 분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분양한 오피스텔에 뭐 전월세를 맞춰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분양 MGM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개 수수료로 들어가는 거겠죠. 중개 수수료도 받을 수가 있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 MGM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빌라나 조그만 오피스텔 같은 거는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당, 계약 건당입니다. 200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상가? 상가 같은 분양도 있죠. 상가 분양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8평짜리 이런 것도 금액이 뭐 6억, 7억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 한 건만 하시게 되면 500 이상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뭐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분양은 분양 전문 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라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특출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분명히 이 MGM에 관련된 거를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사됐다. 그런 거는 계약서 작성하셔가지고 모자이크 하실 거 하시고 다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 사람이 이쪽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구나. 손님도 마찬가지고 분양 대행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우가 달라져요. 꼭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손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무조건 받아 넣으세요. 무조건 받아 놓고 손님 받다 보면 상가를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도저히 내가 이 손님 놓칠 것 같다.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냥 버리는 카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런 분양이 있는데 혹시 분양도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 들어보겠죠. 그럼 뭐 의외로 돈이 없게 생겼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진짜 뭐 블링블링하게 돈 많게 생겼는데 돈 없는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절대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마지막 어떤 걸로 하나 챙겨 놓으세요. 이런 거 한 건만 하시면 300 이상, 300 정도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그쪽 사람들하고 연락처를 한번 주고받고 계약서를 한번 쓴다고 하면 분양 대행사들은 그 일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이동해서 이 분양 저 분양 뭐 상가 했다가 오피스텔 했다가 뭐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표를 치겠습니다. 분양 이거는 너무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닌다고 중개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빠삭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꼬셔가지고 뭐 저쪽 상담사 넘겨주면 되지 뭐 그렇게도 되지만 그것보다 나한테서 이미 계약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데려가가지고 그냥 마지막 계약하기 전에 확인만 한번 하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이런 건 잔금 들어오면 그날 바로 지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꼭 MGM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적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적어 봤어요. 카드 단말기 수수료를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이걸 어떻게 받냐. 이거는 제가 편의점 계약건을 좀 해보면서 조금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U나 패밀리마트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그냥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한편으로 다시 할 정도예요. 그냥 하시면 노동력만 빨리고 이용만 당하다가 수수료 하나도 못 받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할 때가 나타나요. 근데 일단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럼 카드 단말기 수수료는 뭐냐? 그러면 마트 같은 거를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CU나 뭐 GS25C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카드 단말기하고 뭐 모든 게 세팅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개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개인이서 하는 그런 편의점도 있죠. 그리고 약간 2군에 들어가는 메이커들, 뭐 그런 뭐 스페이스 뭐 이런 편의점도 있고요. 그런 데서는 가맹점주가 물건만 공급을 받지, 그리고 물건 공급받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요. 그냥 카드 단말기나 뭐 간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들한테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혹시 카드 단말기 혹시 계약하신 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하시는 분들은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아, 어차피 그 안 그래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뭐 아는 데 있으면 연결 좀 해달라. 연결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카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들이 있죠.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대신에 뭐 구멍가게들 달아준다고 해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그 이제 카드 단말기 하는 영면에 자기가 먹는 거에서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카드는 하나 들고 계셔야 돼요. 혹시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계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6개월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낮춰가지고 계속 지급하기도 해요. 이런 거 한 번만 계약해 놓으면 일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받습니다. 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한 50만 원까지도 들어와요.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건 아파트 중개하시는 일반적인 부동산들에서도 이제 많이들 사용되는 건데, 플러스 알파죠. 중개해가지고 중개 수수료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까지 대동을 합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업무를 보통 부동산에서 다 진행을 해주죠. 아니면 특별히 금융기관에서 지정한 뭐 이런 법무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법무사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사가 떼줍니다. 뭐 많이는 않더라도 뭐 15만원, 뭐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무사들도 영업을 하는 영업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기 업무 같은 거 법무사 소개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하고 있으면 법무사들이 와서 이 대출하시는 분들하고 명함을 엄청나게 주고 가요. 근데 그런 명함들 버리지 마시고 다 모아 놓으시면 그게 다 돈이 됩니다. 그래서 챙기시고 그다음에 대출 중개 수수료 이거는 뭐냐면 매매나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할 때 대출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어차피 대출하셔야 되는데 그 보험사나 종금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면 이율도 높고 이거 이상한 거 소개받고 지들 수수료만 먹는 거 아니가 이렇게 하는데 제 경험상에서는 1금융권 소개시켜주면 그런 의심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국민은행 뭐 이런 쪽은 뭐 신한은행 이쪽으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뭐 적당히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이거는 대출 그 하시는 분들이 먹는 거랑 같은 돈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쪽 영맨이 30만 원을 먹는다. 나도 30 먹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나와요. 영맨이 잘라주는 게 아니고요. 아예 두 군데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앉아서 전화 한 통 했는데 업무는 대출 하시는 영업이 다 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수수료 먹는 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뭐 잔금 대출, 전부 다 되니까 법무사 대출 중개,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 이런 거는 그냥 진짜 공짜죠. 근데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 모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상가 중개 하실 때는 권리금에 대한 굳이 이게 단어로 표현하자면 컨설팅 용역 수수료 꼭 이거 사업자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MGM 이거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은 약국 같은 얘기를 하면은 참 돈이 되는 건데 약국이라는 테마만 하나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챙기시고 돈 항상 많이 버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중개 말고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챙기시고요. 물론 여기서 제가 적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투자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투자에 눈 뜨면 이런 일들이 조금 재미가 없으실 텐데 천천히 다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